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1분기 급여를 전 세계 350여 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에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생츄리 시티를 자처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시카고시가 포화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5년 내 1,400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 달도 안 남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수의 부족으로 6월 1일부터 정부 지불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수혜자들도 정부 건강보험인 ACA,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다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 명이 금년간 ACA 특별 등록기간이나 11월 정규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1분기 급여를 전 세계 350여 개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에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성인 구금센터를 방문한 주지사는 자신의 1분기 급여를 굿뉴스 구치소와 교도소 사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헬리코에 본부를 둔 사역단체에 43,750달러의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주 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지사의 연봉은 17만 5천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버지니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생츄리 시티를 자처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시카고시가 포화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의 이송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는 조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국경 이민 정책 탓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 뒤 강화된 국경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불체자 이송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로리 라이트포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에게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로 보내는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이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로 보내진 중남미 출신 입국자가 8,000명 이상이라며 이들의 거처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은 모두 꽉 찬 상태이며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5년 내 1,400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은 느려지고 생활비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3년 미래 직업 보고서에서 2028년까지의 일자리 환경을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27개 산업 803개의 회사와 1,130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향후 5년간 6,900만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8,300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현재 일자리의 2%가 사라짐을 뜻합니다. 반면 가장 위험에 처한 일자리는 은행원, 점원, 우체국 직원, 계산원, 매표원 등 사무와 비서 계열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75에서 5%대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에서 5.25%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 달도 안 남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수의 부족으로 6월 1일부터 정부 지불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세수 부진으로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 경고를 받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린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수혜자들도 정부 건강보험인 ACA,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해왔습니다. 이로써 현재 다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 5,400명을 포함해 58만여 명이 금년간 ACA 특별 등록기간이나 11월 정규 등록 시작일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다카 추방 유예 수혜자들은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